내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알아가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각 잡고 책을 읽자니 너무 어렵고 유료 강의를 듣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카톡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플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어플은 바로 investing.com이에요. investing.com은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어플이실 거예요. investing.com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외환, 암호화폐, 채권, 펀드, ETF 등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수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항생, 미국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 본장 마감 이후에도 야간 선물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각 국가별로 최다 거래 종목이 우선순위로 나와서 어떤 종목에 돈의 흐름이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정말 유용해요. 이렇게 개별 종목의 흐름 파악만 잘 해도 어떤 트렌드,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알 수 있고 왜 이 섹터에 돈이 몰렸는지 찾아보다 보면 천천히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investing.com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외환시장에 대한 방향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금이나 은, 구리 같은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금이나 은, 외환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보통 금, 은, 달러 등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큰 위기가 오면 금값이나 은, 구리, 원유 등 원자재가 크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솟구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의 흐름에 특이점이 오는 게 보인다면 내가 여러 방면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암호화폐의 시세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가격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채권이나 펀드 종목, ETF 등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뉴스 탭에서 시장에 대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금융시장에 대한 핫한 주요 뉴스들과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등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기만 해도 경제 금융 상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할 때 하나라도 더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젯으로 바탕화면에 등록해 두어서 미국 증시와 원달러 환율, WTI 원유 가격, 그리고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은 내가 지금 당장 환전할 일이 없더라도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추천하는 어플은 분양 알림이에요.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상품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부동산 시장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워렌 버핏급으로 주식을 잘한다면 주식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둘 다 꼭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나 청약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부동산 청약의 분양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흔한 말로 불리는 로또 청약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청약 단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이 분양 알림이라는 어플은 전국의 모든 청약 단지의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현재 청약 중인 곳, 예정 중인 곳 등을 알 수 있어요. 첫 페이지에서는 청약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특히 사람들의 관심 정도인 좋아요 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양가가 저렴한지
입지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청약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동산 청약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그걸 본다고 해도 주변 단지의 가격이나 입지 등은 꼭 한 번 더 스스로 분석해서 청약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건 진짜 내 전 재산을 다 넣어야 할 만큼 큰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어플은 장외주식 38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해당 어플은 장외주식이나 주식 공모주 청약 일정을 파악하기에 좋은 어플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식 공모주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올해만 해도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이런 인기 있는 공모주들은 수백 %의 수익률이 나왔고, 이런 인기 있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들이 매달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 일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청약했던 대부분 공모주들이 수익을 내서 공모주로만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 같아요. 어플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IPO 캘린더라고 있어요. 해당 캘린더에 들어가면 월별로 청약 일정이 나와 있고, 해당 종목을 눌러보면 확정 공모가, 시가총액, 매출액, 순이익 등의 정보와 함께 주관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대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주관사가 키움, KB, 이베스트, 하이투자, NH 이렇게 많지만 소형 공모주일 경우 주관사가 1개나 2개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해당 증권사 계좌가 없으면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증권사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증권사는 이미 다 가입을 해서 어디서든 청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증권 계좌는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1개씩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될 때마다 미리미리 1개씩 계속 만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 전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청약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모주 청약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영상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 내가 비례배정으로 큰 금액을 넣는 게 아닌 이상 보통 한 주에서 2주나 3주 이렇게 받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 공모주들이 거의 매달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례배정도 넣고 매달 수익을 내다 보면 1년으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추천하는 어플은 텔레그램이에요. 이 텔레그램이 뉴스에 나온 어떤 정신 나간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진짜 굉장히 좋은 어플이에요. 어떤 것이든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훌륭한 운송기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형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는 사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비행기는 타면 안 돼 라고 말하진 않죠.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좋은 방면으로만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어플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 경제, 부동산과 관련된 채팅방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경제 지식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정보를 빠르게 올려주는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슈가 될 만한 뉴스나 리포트 분석 등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에 정말 좋아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주식 양도세 완화 같은 시장에 민감한 뉴스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6일 월요일에 코스닥이 하루 만에 7% 이상 오르는 미친 듯한 폭등이 있었던 날이 있어요. 그럼 분명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폭등이 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럴 텐데 이건 전날 주말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돼서 월요일장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내가 이런 뉴스들을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폭등을 해도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거나 내가 직접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텔레그램에는 이런 민감한 뉴스들이 거의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카톡처럼 그냥 중간중간 들어가서 확인만 해도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텔레그램 방을 찾아가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몇 곳을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둘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경제정보 어플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분명히 이것들만 잘 활용해도 전혀 사용하지 않던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더 좋은 경제 공부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면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화이팅!